만약에 이제 제가 제 지역구에서 뭔가 일이 터졌다고 하면 전 마땅히 당연히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 의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의 지역구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구 주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조금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저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뭐 최근에는 뭐 배현진 의원도 있고 김은혜 의원도 있고 또 김장겸 의원도 있고 이제 MBC 출신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MBC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뭐 여야 의원들 간의 모임 같은 게 좀 있나요? 궁금해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MBC 출신 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김장겸 의원하고는 많이 가까우시죠, 그래도. 제 옆자리, 제가 김장겸 의원 옆자리에 배정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반농담식으로 한 것이 제 그 과외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 국회는 선배니까 제가 많이 배워야죠. 의원님 뭐 최근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보면은 잠실 개표소 집회를 뭐 2030 청년 세대가 주도한다는 점에 좀 감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아마 이튿날 둘째 날 밤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갔는데 제가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놀랐던 것은 압도적 다수가 제 눈에는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90에서 95%가 20대 청년들로 보였어요. 20대 남녀 청년들로 보였는데 물론 뭐 30대, 40대도 껴 있었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서 이런 광경이 2026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한마디로 4.19의 2026년 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압축적인 표현이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뉴스원도 주요 미디어 가운데 하나지만 그 청년들은 본인들이 순수한 뜻에서 부정의, 불공정, 비상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 미디어들이 이제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이제 단어 뜻으로 보면 시위대라는 게 또 굳이 100%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부정의, 비상식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리고 시위라는 것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시위대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용한 그 어감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도 저항감을 가지는 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뭐 서너 명이 모여서 올 수도 있고 또 2명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모임인데 집합체인데 이걸 마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조직이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집단행동 시위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진영 논리로 딱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도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심경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30의 이런 움직임이 뭐 독일이나 이런 외국처럼 좀 정치 세력화되고 한국의 이런 고질적인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 사태로 좀 이렇게 이번 사태가 끝나면 좀 사그라들을 뭐 일종의 하나의 뭐 유행 비슷한 걸로 보시나요? 저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최근 1, 2년 정도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20대 청년들이 정치 세력화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그 기성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또 기성 정치 세력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부정의, 비상식, 불공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하나의 세력이 네.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그러니까 학업에 충실했다고 할까? 네. 비교적 정치권하고는 조금 네. 거리를 그렇죠. 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20대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이 나름대로는 정치 쪽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공정, 비상식, 부정의는 참지 않겠다라고 네. 스스로 현장에 광장에 나타나고 집결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4.19가 바로 그런 성공한 네. 청년들의 정치 운동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된 곳이 서울 송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좀 그 불만 나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원님 본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진숙 김은혜 의원도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에 오는데 왜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얼굴이 안 보이냐 이런 목소리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에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현장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또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이제 기성 정치권하고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환영을 했죠. 그건 어떤 면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 제가 의미로 받아들였냐 하면 어떻든 입법을 하고 그게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게 뭐 최근에 국정조사나 특검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청년들이 저항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또 행정부가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동에 호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환영을 하면서도 또 흔히 말하는 자기 정치 현장에 나타나서 본인들이 뭐 어떻게 이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단호히 그들은 배격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지역구에서 뭔가 일이 터졌다고 하면 전 마땅히 당연히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의 지역구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구 주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조금 이상한 거다라고 이상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재선거잖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장 어렵게 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반대 목소리도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 재선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히 이번 선거 자체가 6.3 지방선거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원칙적으로는 오염이 됐으면 지난 2021년의 독일 사례처럼 재선거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네, 조건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네, 뭐 당락에 네. 영향을 줄 네. 만큼 그럼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또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의석 배분 분포를 보면 193대 107 이제는 190대 110이 됐습니다만 네네.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해왔단 말이에요. 소위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것, 네. 법왜곡죄, 대법관 증언죄, 그리고 재판소원죄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사법개악 3법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네네. 저는 이제 또 떠오르는 그 구호가
이재명은 합니다. 음. 아니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시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압도적 다수 의석 190석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행법 운운하면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순전히 핑계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 안 하려고 하는 게 현행법 핑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가능한, 심지어는 뭐 지금 공소 취소까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공소 취소까지, 공소 취소 특검법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판에 뭔들 못하겠느냐, 오염이 됐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110석 제외한 나머지 거대 여당이겠죠. 여당이 풀어나가야 되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 행정부한테 달려있다. 열쇠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제 재선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엿보이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요,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아주 어렵게 사수한 서울시장인데 네. 이걸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세훈 시장 본인도 뭐 상당히 네. 명확하게 또 선을 긋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 현행법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저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네. 국민의힘의 승리가 네.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소모적인 네, 그렇죠. 일각에서 보면 소모적인 비용이 들기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선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염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뭐 배현진 의원도 있고 김은혜 의원도 있고 또 김장겸 의원도 있고 이제 MBC 출신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 MBC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뭐 여야 의원들 간의 모임 같은 게 좀 있나요? 궁금해서 제가. 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이제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여성 의원들 모임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MBC 출신 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아, 예, 예. 김장겸 의원하고는 많이 가까우시죠, 그래도. 예, 제 옆자리가 네. 배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김장겸 의원 옆자리에 배정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반농담식으로 한 것이 네. 제 그 과외 선생님이라고. 네. 예, 네. 제가 이제 국회는 선배니까 제가 네, 많이 네. 배워야죠. 네. 예. 그 김태규 전에 이제 부위원장으로도 같이 호흡을 맞추셨고 이번에 네. 또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그 두 분 간의 또 케미도 앞으로 좀 저희가 관심 깊게 지켜봐도 되겠죠? 네. 상임위원회 배정이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예, 만약에 같은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된다면 예, 듀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 과방위 쪽으로 지금 위원님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거죠? 제가 뭐 굳이 네.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방송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네. 오래 있었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도 있었으니까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